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제역입니다. 정말 구역질 나네요 진짜로. 그런 의견들도 많죠. 왜 신고를 안 했냐. 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이걸 신고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 내치여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네, 좀 안타까운 사건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쯔양 사건입니다. 쯔양과 또 레카 연합이라는 어떤 뭐 연합 단체, 하여튼 뭐 비슷한 사이에 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죠. 먼저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쯔양 대학 휴학 시절에 만났던 전 남친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폭력적이라서 이별을 통보했는데 그런 불법으로 찍은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착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그 전 남친 본인이 일했던 어떤 뭐 유흥업소였나 봐요. 거기서 이제 와서 술 따르고 돈 벌라,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착취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쯔양이 너무 힘들다, 이거는 너무 무섭고 두렵다,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돈 벌어 올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통해서 돈을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해서 방송을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1000만 유튜브 구독자가 된 그 채널이죠. 네, 쯔양의 채널인데 작년까지죠. 4년 동안요, 그 전 남친이 소속사까지 만들어서 쯔양의 모든 수익을 착취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직원 앞에서도 욕설하고 폭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참다가 오히려 쯔양을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고발이 시작했고, 또 고소장을 이제 제출하면서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제 무혐의로 이제 종결된 사건인데요. 이제 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레카 연합에서 이제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쯔양을 반협박해서, 구제혁은 협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협박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메일을 보내면서 이제 돈을 이제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5,500만 원이나 돈을 받고 또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레카 연합의 또 누구죠? 카라큘라, 그리고 전국진 씨까지 엮이면서 현재 한국 유튜브에서는 이 세 명의 수익 창출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깊게 가면 너무 깊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설명만 거의 1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쯔양.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 첫 방송 때 그 짤은 워낙 유명해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치킨이랑 이렇게 떡볶이였나 이렇게 시켜서 첫 방송 때 아프리카 TV에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은 원래 그러거든요. 저희가 켜도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근데 가끔 한 명 들어와요.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쯔양 씨가 이제 못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명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그 짤이 워낙 유명했었어요. 원래 이 사건이 드러나기 전부터. 그때도 이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전 남자친구에게 그 상황이었다는 게 또 다시 재조명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안타까움을 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말 그대로 이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제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쯔양 씨에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죠. 보통 한 번에 폭행이 시작되면 2시간 가량. 협박과 폭행과 그 안에 또 성적인 뭐 폭행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또 재조명되는 게 이제 이렇게 붙이고 나오고 멍들어져 있는, 항상 왜 그러냐, 그래서 어디 맨날 부딪히냐, 유튜브 작가분들도 어디 이렇게 잘 부딪히나 보다 라고 정도로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방송에서는 항상 웃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기부도 항상 오랫동안 또 하고 계셨고, 본인은 광고 수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맞아요. 다 착취를 했었으니까. 잘 되니까 좀 주변에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던 게, 익명은 아니었지만 이제 구제혁에게 제보를 한 그 카톡 내용을 모자이크 없이 봤대요, 쯔양이. 그래서 누군지 주변인인 것 같아서 본인을 협박한, 그 과거를 가지고 협박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잠깐 동안 같이 살았던 대학교 동기, 그 사람이 제보를 했고, 그 사람한테는 본인이 살면서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대요. 애초에 너무 잠깐 살았고, 여성 2명이 총 2억 1천만 원 정도 가량을 지금까지 받아갔었죠. 그 사람들도 이제 고소를 하는 걸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어쨌든 간에 방송은 계속 밝은 모습으로 또 기부와 봉사도 같이 하면서 했다는 게 웬만한 진짜 멘탈로는 힘들었을 텐데 막 힘들었겠지만 저도 말 그대로, 진짜 쯔양님 그 보육원에 계속 기부하셨잖아요. 뒷광고 때문에 돈을 안 버실 때 그때는 100만 원씩이라도 계속 기부를 하셨대요. 맞아. 그러고 보육원 친구들이 쯔양님께 감사 편지를 보냈대요. 40통 정도를. 근데 쯔양님이 그걸 다 일일이 다 답장을 해서 가져왔대요. 그리고 그려주지 않았나요? 캐리커처? 네, 얼굴도 그것도 다 그려가지고 그려가지고 친구들 갖다 하나하나. 주고. 그게 아무래도 쯔양님에게 위로였을 것 같아요. 순수한 애들을 보면서 또 인간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겨주고 웃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그리웠던 것 같아요. 쯔양님께서. 그런 의견들도 많죠. 왜 신고를 안 했냐? 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신고를 할 생각을 못 했느냐겠지만 어떻게 보면 워낙 강압적이었고 가스라이팅도 당했을 거고 당연히 그리고 또 무서웠겠죠. 나만 피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신고함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4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전 남자친구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오늘 키즈 카페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들과 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저 아내가 지금 여행을 가 있어요. 제주도로 그 장모님하고 처형과 처남 그리고 이제 와이프 이렇게 해서 4명이서 같이 여행 가 있는데 제가 지금 독박 육아 중이고 지금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뭐 유치원에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 남자친구가 놓치기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방송이 잘 된다는 걸 보고 나서 더 심해졌을 거라고 그쵸.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도 이용을 좀 했는데 쯔양 씨를 이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내 걸로. 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근데 방송이 꽤 잘 됐어. 여기서 내가 헤어지거나 진짜 끝나면 이 사람이랑 더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쯔양 씨가. 그렇지. 그러면서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왜 심해졌냐면 더 심하게 해야 도망갈 생각을 못 하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쯔양님이 커지셨잖아요. 브랜드화가 되시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계속 정신적으로도 계속 컨트롤을 했을 것 같아요. 신체적 폭행도 가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가스라이팅처럼 세뇌처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했을 것 4년이면 같아요. 4년이면 진짜 가스라이팅밖에 없죠.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뭐 한 번 폭행 시작하면 이제 2시간씩 폭행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뭐 가스라이팅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진짜. 그리고 왜 주변에서 그 직원들도 이제 그 눈치챘을 텐데. 근데 직원들이 먼저 고발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이제 또 이제 사건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마리 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워요. 좀 주변에서 조금만 더 잘 알았더라면 그리고 시청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증거들이 있는데 참 그걸 또 몰랐다라는 것 그 자체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직원 가족들도 뭐 살해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제 무서웠겠죠. 저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보육원 원장님께서도 전혀 모르셨대요. 19년도부터 보셨는데 한 번도 눈치를 못 채셨대요. 그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좀 이게 사실 슬펐어요. 어디 털어놓을 수라도 있으면 조금이나마 이제 좀 줄어들 텐데 고통이 이게 혼자 이 긴 시간을 싸워왔다는 게 그래서 더 많은 시청자들이 더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의 멘트를 시작으로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제역입니다. 정말 구역질 나네요, 진짜로. 진짜. 근데 좀 당당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또. 오. 맞아요. 그게 그 정도는 해야 사이버 레카를 하나 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치졸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것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구제역이 먼저 찌양한테 메일을 보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 뭐 텔레그램이나 이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찌양의 전 남친의 변호사가 구제혁한테 이제 제보를 한 거예요. 이런 거 아세요? 그 저는 네. 그냥 정보를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제 전달해 드린 녹취본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제혁이라는 사람이 컨텐츠를 찍고, 그리고 이제 구제혁이 그 컨텐츠를 빌미로 삼아서 약간 반협박식의 메일을 보낸 거죠. 그리고 협박이야, 내가 봤을 때. 그 뭐 법적으로 이게 협박인가 아닌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협박 같다. 직원들이 이제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고 일부 공개로 그 밑에 그 링크에 또 걸어놨어. 그 동영상을. 이거 올리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맞아. 뭐 제보가 뭐 반론이 없으면 이건 그냥 뭐 올리겠습니다 하니까 만나자 해서 찌양 측과 이제 만나서 이제 직원 2명이 나갔는데 몸수색을 하더래. 그래서 녹음기가 있나 없나. 그리고 다 이제 찾아보고 핸드폰도 이제 전원 꺼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이제 요구 아닌 요구를 하는 거죠. 입막음을 하겠다. 그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약, 그러면 이제 찌양 측에서 좀 계약서 같은 거 썼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선은 뭐 좋다. 계약서 같이 쓰되 이걸 뭐 입막음 계약서 뭐 그런 비밀 보장 뭐 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다른 뭐 매니지먼트 느낌으로 하나 쓰자 해서 이제 작성까지 하고 5,500만 원을 받고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맞아요. 네,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런 걸로 그 남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돈을 처먹고 있는. 그리고 또 정국진 씨한테 300만 원 보냈는데 300 얘기하니까 정국진 씨 톤이 확 다운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적었던 거죠. 본인이 받고 싶었던 돈인과는. 이런 댓글들도 참 많았고. 그러니까 사이버레카가 원래도 논란이 좀 많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이버레카들도 신뢰도를 다 잃을 수밖에 그래. 없는 게 어쨌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워낙 찌양 씨가 천만 유튜버고 하니까 큰 건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본인들 생각에는 이게 정말 명확한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뭉친 게 아닌가. 그나마 저는 또 다행이라 생각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진짜로.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그냥 그 맞아. 구제혁한테 돈을 준 걸로 끝나고 또 묻혔던 상황에서 찌양 씨가 그냥 참았다면, 그냥 지나갔다면 계속해서 협박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1회에 5,500만 원만 받진 않을 거예요. 절대.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은 억 단위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여자 2명도 월 300만 원씩인가 그래. 를 받아갔잖아요. 2억을 넘게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 구제혁 같은 경우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더 이슈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나마 불행이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밝혀졌고 법으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편하게 한국에서는 못 살게 해야 돼요. 찌양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이죠. 다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주변에서 많이 찌양 씨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많이 또 응원의 한마디가, 정말 힘들 때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따뜻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혹여나 뭐 비난은 좀 자제해 주시길, 지금만큼은 정말 힘들 거라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일 있고 나니까 주변을 좀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주변에도 또 힘들 수 있고 말 못하는 맞아. 성격들도 있고 말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또 혹시나 또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녹음을 하든, 왜냐면 그 피해 입었던 곳을 사진 촬영을 다 해놔야 돼요. 다 증거로 남겨놔야 되고. 근데 또 그조차도 검사하는 또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라이팅에 대한 그 피해 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경찰 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찌양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잡혀 들어가니까. 네, 반드시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음을 사로잡는 데 지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